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P의 좌표를 X라고 했을 때 X 구하는 공식 외워보도록 할까?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이렇게 외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외분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A는 X1이고요. B는요 X2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와 같이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적도록 할게요. 선분 BA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공식 어떻게 세우셔야 됩니까? 시작! X2에서 X1 방향으로 M 대 N으로 외분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야? B부터 시작한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서 반드시 X2부터 진행을 해서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1,2, 얘는요 3,5, 얘는요 뭐 2,-7 뭐 이와 같이 있다죠. 자, 무게중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시작! 3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 3분의 2 더하기 5 마이너스 7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발끈 공식입니다 라고 가르쳤었죠. 자, 삼각형이 이와 같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 S는 2분의 1에 1, 2, 3, 5, 2, 마이너스 7, 1, 2. 그래서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 마이너스 21, 플러스 4, 플러스 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요걸 계산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공식들을 외웠어요. 자, 선생님이요 요 기하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우선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하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기하를요 그림을 보고 언어학적으로 우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림에 이와 같은 그림이 보여. 그러면 얘를 우선 언어학적으로 뭐라고 해석해야 돼?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구나 라고 읽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러면 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녀석을 푸는 개념은 D와 R을 비교했을 때 R이 크고 D와 R이 같고 D가 R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요 다시 대수학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하가 대수보다 어려운 거예요. 대수는 그냥 주어진 그대로 풀면 돼. 대수학적으로 요구하는 걸 풀면 되는데, 기하는요 얘를 1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딱 보는 순간 언어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언어학적인 해석이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개념집에 어떤 개념이 있었더라 라고 이걸 다시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개념은 이런 대수학적 관계식으로 풀라고 선생님이 했었지 라고 넘어가야 돼요. 단계가 어때? 대수보다 기하가 훨씬 몇 단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런 특징이 있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대수를 3번 정도 배운 애들은 정말 잘해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꼭 하는 게,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애들도 기하는 선생님 저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느끼기에 약간 미흡함이 느껴지는 거야. 대수 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한 단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요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림을 보는 순간 언어학적으로 제목을 읽어내야 되고, 제목을 이용해서 개념을 떠올려야 돼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져? 너희들이 개념집을 거의 눈에 박고 살아야 돼. 그래도 풀릴까 말까, 기하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더라? 예, 오늘 15페이지 할 차례 맞습니까? 예, 오늘 15페이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렇지만 15페이지를 하려면 17페이지를 배워야 되는데 15페이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선 17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17페이지 중선 정리라는 개념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펴졌습니까? 네. 개념집 있으시죠? 네. 17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의 중선 정리예요. 자, 혹시 이 기하 파트 한번 손들게 해보자. 나 여기 기하 파트 배운 적 있어요, 선행으로. 나 배운 적 없어요, 선행으로. 오케이. 그럼 안 된 사람들은 있단 얘기?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자, 중선 정리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중선 정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중선이 뭔데? 중선이 뭔데? 중선. 세 중선의 교점이 뭔데? 무게중심이죠? 자, 중선이라는 것은요, 삼각형이 있을 때 요렇게 중점을 하나 잡는 거예요. 변의 중점을 요렇게 잡고요. 요렇게 내린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건데 지금 제목이 뭐야? 중선 정리야. 사실 중선 정리는요, 파푸스 정리라고도 정리가 돼요. 근데 파푸스는 사람 이름이잖아. 내가 왜 걔 이름까지 기억해야 돼? 하지만 중선 정리 이러면 아, 중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거기에 중선 정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중선 정리에 대해서 좀 개념을 보고 가도록 하자. 자, 확대. 자, 중선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정리 공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2배의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글씨 잘 안 보이나? BM의 제곱 되겠다. BM의 제곱. 가려줘야지 보이는구나. 보이시죠? 예, 여기까지 필기하셨으니까 자, 얘가 중선 정리 공식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수학을 되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식만 외워. 공식은 백날 외워봤자 써먹을 데가 없어요. 무엇을 모르면? 용도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용도를 정리하고 갈 거예요. 중선 정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우선 중선 나오면 이거 혹시 중선 정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요와 조금 유사하게 중점이 나올 때도 중선 정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용도가 더 있습니다. 자, 내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 속에 제곱의 합이 잔뜩 보여요. 그래도 이거 혹시 중선 정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는 뭐야? 기하적인 관점에서 용도가 생겨나는 거고요. 제곱의 합은요, 중선 정리라는 공식은 보면 이렇게 제곱의 합으로 공식이 만들어져요. 얘는 대수학적 입장에서 용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할 거예요. 자, 이 증명 과정은요, 중선 정리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하 파트에서 무언가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가장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좀 이해를 해두면 좋다. 자, 그러면 실제 증명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고요. 예, 증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요, 어떤 삼각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봤더니 A, B, C, D, E, F라고 이와 같이 삼각형이 주어졌어요. 내가 여기에서 증명할 건 뭐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요렇게 가도 되고 요렇게 가도 돼요. MC의 제곱과 BM의 제곱은 길이가 같죠? 아무 쪽으로 가셔도 돼. 얘의 제곱이다가 정말 성립할까? 이거를 풀어보려고 해요. 즉 길이의 제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었어. 길이를 가지고 길이의 제곱의 합이 2배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나 봐야지 라고 했더니 A, B, C, D, E, F 문자가 몇 개나 사용돼요? 6개나 사용돼요. 문자가 너무 많이 사용되면 좋다 나쁘다?
나빠. 너무나도 불리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 삼각형을 가위로 잘라내는 거야. 잘라가지고요. 예쁘게 다시 좌표축에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자, 좌표축에 붙였더니 어떻게 됐냐면 A, B는 그냥 쓰이는데 자, 여기에 C, 0 좌표축에 붙었으니까 D, 0 그리고 중점 M이 생겨요. 와, 좌표축에다 붙였더니까 미지수가 갑자기 문자가 갑자기 몇 개로? 4개로 줄었어요. 얘보다는 얘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신났어. 와, 이거 계속 줄일 수 있겠는걸? 야, 너 조금만 옆으로 이동하자. 그러면 C가 0이 되잖아.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똑같은 그림을 이동시켰더니 A, B, 0, C, 0 이래서 문자가 몇 개가 생깁니까? 3개가 생겨요. 완전 얘보다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증명을 해낼 수 있겠지. 그런데 중점이 필요하거든. 나는 중선을 구해야 되니까 중점이 2분의 C, IC 분수가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림을 좀 더 이동해서 중점이 0 자리에 오게 했어요. 그러면 보자. A, B, 마이너스 C, 0 플러스 C, 0 중점은 0, 0 분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예요. 자, 너희들이라면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걸로 증명할래? 요렇게 요 녀석 가지고 증명할래? 얘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증명은요. 이렇게 증명을 선생님 나는요 좀 속이 베베 꼬였어. 이거 갖고 증명할래요. 안 말려. 아무도 안 말려. 그래도 수학은 좀 경제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풀이를 짧게 쓸 수 있는 요 녀석이 유리하다예요. 자, 그래서 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라는 것은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을 해도 길이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이때는 좌표축 위에 점을 이용하거나 원점을 이용하면 미지수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증명을 할 때 그 도형을 원점이나 좌표축 위에 놓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요 마지막 그림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거야. 우선요 3분 AB의 제곱 구해보겠습니다. 그래, AB의 제곱. 자, 우리 3분 AB의 길이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루트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제곱이 붙었어. 그러면 뭐가 사라진다? 루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A, B의 제곱 계산한 식 한번 써볼까? 시작!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0이니까 뭐만 쓰면 돼? B의 제곱만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요번에는 A, C의 제곱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까? 시작!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자, 여기에 A제곱 보이고 A제곱 보이죠? 몇 A제곱이다? 2A제곱 보여요. 자, C의 제곱도 보이고 C의 제곱도 보이죠? 2C의 제곱이에요. B의 제곱, B의 제곱, 2B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 전개하면 뭐가 나와? 플러스 2AC. 이 녀석 전개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AC. 어머, 얘네 지워지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된다? 2배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더라요. 자, 그러면 우리요 우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의 제곱 구하래. 자, 2배의 AM의 제곱은 얘지. 자, 얘는 뭐예요? 2배의 불러볼까?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더하기 BM의 제곱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 자, 얘는요 0,0과 요 녀석이니까 뭐야? 길이가 원래 뭐야? C지. C인데 제곱하랬으니까 C의 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결론. 좌변과 우변은 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중선 정리 증명이 된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필기. 자, 됐죠? 예, 됐죠? 자, 그러면 쳐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좀 공식을 지금부터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기하 파트 공식을 외울 때 가장 머리 나쁘게 외우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여기에 공식 AB의 제곱이 됐으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머리가 제일 나쁜 거야. 왜? 알파벳은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이게 PQR로 바뀔지 어떻게 꼭 ABC가 오지는 않잖아. 그래서 도형은 항상 선생님이 사랑하는 노래와 율동을 함께 외우는 겁니다. 우리는 뭐 A, B 이런 거 대신 예, 이 녀석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 암기 예, 3번만 해보고 갈 겁니다. 자, 펜 들어가네.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 중선을 딱 그었습니다. 중선 정리는요, 볼게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얘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길이가 같아. 아무거나 제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뒤돌아서 할 거야. 너희들도 과감한 몸짓으로 외우길 바래. 처음이라 어색하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익숙해질 거야. 자, 시작.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김은아, 너가 안 하면 진들 못 나가? 자, 한 명이라도 선생님이 딱 돌아봤을 때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다시 할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지금부터 중선 정리 외워봅니다. 시작!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한 번 더 시작!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외울 수 있겠지? 외우십시오. 집에 가서 노래도 잘 외워야 돼? 이랬더니 뭐였더라 이러면 안 돼? 노래 가사도 잘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중선 정리 밑에 노래 가사 적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개념 보이지? 개념 아래쪽에 노래 가사 적도록 할게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이렇게 한글로 그대로 적어놔야 돼.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자,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5페이지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사실 개념이라는 건요, 굉장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은 개념이 있고요, 굉장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극히 적은 개념이 있어요. 보통 굉장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극히 적으면서 좀 어렵고 뭐 이렇게 애들이 잘 모르는 개념을 우리는 심화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널널하고 많은 개념이 그냥 일반 기본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좀 애매해요.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 이제 선생님이 미쳐가지고서는 좀 꼬아서 내고 싶어? 라고 할 때 나오는 개념이니까 얘는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 정리를 좀 해주고 가야 되는 개념. 15페이지 보도록 하겠다. 자, 15페이지. 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그림과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요, 선생님이 예를 증명을 해줄 텐데, 증명 전에 결론적인 공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A, B의 제곱 더하기 얘지?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더하기 C, A의 제곱은 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결론 들어갑니다. 얘는요, 3배의 G, A의 제곱 더하기 G, B의 제곱 더하기 G, C의 제곱이다예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세 중선을 모두 연결해서 교점을 무게중심으로 잡았는데, 자, 얘는 이런 상태입니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3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과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공식 외우고 증명 들어갈게요. 3번만 합시다. 다시 손 들고 얘야 얘. 노래 가사는 시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3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한 번 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3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노래 안 하나 노래? 노래를 잘해야 돼 학생은. 다시 노래까지 시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3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노래 안 한 사람 있어서 한 번 더 시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3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외우셨죠?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요 녀석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자. 요 녀석 좀 지저분해서요 선생님이요 밑쪽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림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옆쪽에다가 칠판 옆쪽에다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요 녀석을 이 부분만 쓸까? 자, 삼각형 GAB가 있어요. GAB. 오, 얘네 얘. 그죠? 자, 요 삼각형. 그리고 GBC. 요 삼각형. 그리고 GCA. 요 삼각형. 요렇게 3개를 중선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선 정리, 방금 전에 배웠던 파푸스 정리지? 자, 중선 정리 이용하면요. GA 더하기 GB의 제곱은 뭐가 나와요? GA 더하기 GB의 제곱은 몇 배의?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옆쪽에 적겠습니다. 그래,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이라는 것은 2배의 GP의 제곱 더하기 자, AP의 제곱이야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뭘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GP라는 길이를 생각을 해봤더니까 무게중심은 항상 얘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지. 그러면 우리 GP의 제곱을 GC의 제곱, GC라는 길이의 절반이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오,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야 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GP라는 길이는 GC라는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 전체를 어떻게 한다?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요 AP라는 길이를 볼 겁니다. AP라는 길이는 AB라는 길이의 절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AP 자리에는 선생님이 2분의 AB를 쓸 거야.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규칙성에 의해서 두 번째 삼각형에서도 이와 같은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만들어 볼까요? 시작!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은 원래는 뭐예요? 2배의 시작! GQ의 제곱 더하기 자, 뭐다? BQ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됐지요? 맞죠?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중선 정리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진행합니다. 자, GQ라는 길이는 무슨 길이의 절반이다? GQ라는 길이는 이 위에 있는 길이의 절반이지? 예.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G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를 제곱할 거예요. 자, 그리고 BQ라는 길이는 BC의 절반이죠. 맞아요? 네. 예. 그러므로 여기에서 BQ는 2분의 BC야, BC. 그러므로 얘 제곱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GC의 제곱 더하기 GA의 제곱은 여러분이 식을 한번 써보세요. 규칙성을 찾아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 세 개의 등식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모두 다 더해버릴 거예요. 즉, 누구를? 여기에 보이는 식을 모두 다 더하고 여기에 있는 식을 모두 다 변변 더할 겁니다. 자, 얘를 모두 다 더하면 GA의 제곱 2개, GB의 제곱 2개, GC의 제곱 2개니까 2배의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을 계산하면 얘는 제곱하면 원래 4분의 지.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분의 이렇게 바뀌어서 2분의 GC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B의 제곱 더하기 2분의 G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BC의 제곱 더하기 2분의 GB의 제곱 더하기 2분의 CA의 제곱이라고 이와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항상 이런 자세. 나 분수식이 열나 싫은데 분수식 싫어!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뭔 짓을 한다? 2를 곱한다. 자, 그래서 2를 곱했더니 얘는요 4배의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은 자, 2를 모두 다 이렇게 했더니 와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이 보이네요. 예,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식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 어떻게 해줄 것 같아? 2항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2항 딱 해버리면 똑같으니까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공식이 어떤 공식이 되겠다? 결론적으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몇 배의? 3배의 부릅니다. 시작!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이다. 이와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 필기하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됐습니까? 다 필기 끝나셨죠? 자, 그러면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여백에 다시 여백을 활용해야지. 자,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해주는 건 뭐냐? 수학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이 푸는 거야. 모르는 건 어떻게?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풀어줄 테니까 제발 카페 좀 가입하세요. 카페를 가입할 땐 실명으로 좀 가입을 해주세요. 예, 예쁜이, 뭐 잘생긴 남 이렇게 해봤자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서 도움을 주기 좀 애매해. 너희들의 질문에 그 패턴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해주는 건 뭐다? 끊임없이 개념을 정리해서 너희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 개념을 빼내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여백도 남았으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무게중심 이론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수준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무게중심 이론 이제까지 배운 거 모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뭐예요?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 시작!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런 걸 우리가 배웠고요. 자, 두 번째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안에 임의의 한 점 P가 있어요. 이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을 최소로 만드는 점 P를 구하세요 하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무게중심 G가 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비율로 등분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치는 일치한다. 무엇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치와 일치한다 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개념 바로 무엇이다?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더하기 C, A의 제곱은 3배의 G, A의 제곱 더하기 G, B의 제곱 더하기 G, C의 제곱과 같다라는 개념. 자, 이것이 바로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무게중심 이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요 선생님 수업을 지난 시간에 못 들어서 난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은요, 문제뿐만 아니라 개념도 질문으로 올리셔도 돼요. 혹시 선생님이 지금 이 파트를 대수를 선생님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해요. 너희들의 대수는 개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막 개념의 제목을 딱 얘기하면서 이건 이거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명 대수 파트인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리고 선생님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개념집 앞페이지나 이런데 그 제목을 적어 놓고 선생님 그 개념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로 보내거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 앞부분에 너희들의 빈 대수 파트도 개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질문하고 가시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 왜? 앞부분이 비어있으면 채우면서 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자, 이제 16페이지 개념은 중학교 개념입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활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고등학교에 가끔 얘 나와요. 그래서 정리시켜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게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자, 요런 기본 패턴 그림은 어떻게 한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그 기억을 고등학교까지 끌고 오는 게 제일 좋아. 자, 이 그림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행사변형이 있었어요. 맞죠?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뭔 짓을 하냐면 우선 크게 대각선이 보여요. 대각선 왜? 무엇이 보인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 노란색으로 써볼까? 예. 자,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을 선생님이 이렇게 반땡했다 치자. 이 평행사변형을 반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서 반땡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이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무엇을 그었어? 이 노란색 삼각형에 중선을 내가 그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요것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중선의 역할을 해요. 중선과 중선이 만나면 여기에 보이는 이 점은 무게중심 G의 역할을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 밑에도 똑같은 이론이 정리되고 있죠? 중선 그었네, 중선 그었네. 와, 얘가 무게중심 G의 역할을 하는구나요. 즉 얘는 뭡니까? 삼각형 두 개가 붙어있고 무게중심이 보이는 요런 상태야.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은 우선 거기 보면 2번 이론이죠? BP하고 PQ하고 QD의 길이는 모두 항상 어떠하다? 같다예요. 왜? 2대1, 2대1. 근데 얘랑 같아.
그러면 얘 세 개는 모두 같다. 정리하십시오. BP는 PQ의 길이와 같고 얘는 다시 QD의 길이와 같다예요. 자, 그리고 1번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엇이다? 무게중심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점 Q는 삼각형 누구의? A, C, D 되겠죠? 이 녀석의 무게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요. 자, 됐으니까. 그리고 보통 선생님들이 잘 안 정리해 주는 건데 선생님이 중학교 과정이라서 결론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이것도 나 중학교 과정이지만 저런 거 배운 적 없어요. 그러면 질문하시면 돼요. 선생님 개념집 16페이지에 넓이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 이 강의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다 잡고 가기엔 시간이 빠듯해서 그거는 별도 설명을 할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서는 영역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나눠놨지. 자, 이 8개 중에는 내가 보기에 좀 작아 보이는 영역도 있고 누가 작아 보여요? 얘 좀 작아 보이지? 얘보다. 그치? 그러면 얘도 당연히 좀 작아 보이고 밑에선 누가 작아 보여요? 얘가 좀 작아 보이죠? 오, 얘가 좀 작아 보여요. 얘가 좀 작아 보여요. 얘는 조금 넓어 보여요. 내가 보기에.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에 얘는요 6분의 1이에요. 죄송해요.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이에요. 얘도 뭐다? 12분의 1이에요. 무조건. 얘도 뭐다? 12분의 1. 얘도 뭐다? 1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좀 넓어 보이는 애는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라는 이와 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6분의 1만큼의 면적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눠진 면적은 6분의 1 아니면 12분의 1밖에 없는데 작은 녀석 4개가 12분의 1, 큰 녀석 4개가 6분의 1이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할 차례입니까? 예, 드디어 19페이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1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뭘 끝냈냐면 평면 좌표 끝낸 거예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우리요 직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직선하면 떠올리는 개념이 뭐예요? 함수지, 함수. 맞아요. 나 보통 1차 함수 생각나더라.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자, 그러면 직선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보통 이거 좀 바꿀까? 얘를 바꿀게요. 자, 예를 들어서 2x-3이 있어. 그러면 그 직선은 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보통 뭐하고 뭐에 신경 써요? 기울기와 y절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기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울기는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요거 끝나고 수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미적분 들어가죠? 자, 미적분에서 미분,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뭐 요런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기울기의 정의는요.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야. 그러면 델타가 뭔데? 델타의 뜻을 아는 사람. 변화량. 차이를 말해요. 변화량, 차이를 말해요. 자, 선생님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옛날에 이렇게 강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 강 사이에 이렇게 생긴 섬이 하나 있었어요. 비가 열라 이쪽에 많이 왔네? 그랬더니까 얘가 이렇게 좀 깎이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쪽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요번엔 이쪽이 깎이면서 얘가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봤더니 얘가 계속 변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앞으로 요거를 델타라 부르고 의미는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하자라고 옛날 사람들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델타 x는 무슨 얘기야? x의 변화량, 델타 y는 y의 변화량 되겠죠? 자, 두 번째 적어놓습니다. 그래, 얘는 x의 변화량이라는 말이고 얘는 y의 변화량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변화량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요 직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x의 변화량은 오직 요 차이만을 말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요 차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큰 x값에서 작은 x값을 빼면 되지. 그래서 델타 x는 뭐로 정리할 수 있다? x2-x1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x2-x1이라고 정리가 되는구나. 자, 이제 델타 y는 바로 요 y축의 변화량, 바로 요 길이만을 생각하는 건데 어때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되니까 y2에서 y1을 빼면 되겠죠? 결국 델타 y는 y2-y1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요 함수에서 보통 이런 얘기하지. y랑 fx랑 같은 표현이에요. y는 fx예요 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기에서 예를 들어 y2가 있으면 여기에 x2 붙인 게 똑같은 표현 되겠네요. 그래서 이 표현은 다시 한번 탈바꿈해서 x2-x1 부분에 fx2-fx1이라고 이렇게 변화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x축이 있어요. 여기에 y축이 있어요. 예, 거기 나와 있지 않죠? 자, 여기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 자, 요 길이는, 요 점은 x절편은 3이고요. 예를 들어 y절편은 2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선 x의 변화량을 구해야겠지. x의 변화량 몇입니까? 3분의. 자, y의 변화량 몇입니까? 마이너스 2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 기울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아? 그래서 기울기에는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다 라는 요런 기울기를 구하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밑에 1, 2, 3, 4 나와 있는데 우리 3번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그림을 봤더니 자, 이와 같이 생긴 직각 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기울기다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뭐야? 제로야, 제로. 없는 거야. 평평하니까.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지지 않아.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를 따질 만한 애는 누구야? 요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녀석을 델타 x, 요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적어 놓을 수 있겠는데 출제자가 우리한테요 요 x축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세타야 라고 이렇게 각을 준 거야. 보통 고등수학으로 가면 각을 세타라고 많이 부릅니다. 세타야 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각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뭐야? 삼각비, 삼각함수 이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지 각도를 놓는데 걔가 숫자가 돼서 실수가 돼서 나오는 놀라운 함수에 관한 이론이에요. 만약에 지금 6학년은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이론이야. 자, 어쨌든 예를 주면은 볼까? 자, 너희들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 주어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알지? 사인 뭐예요? 빗변분의 대변.
코사인 빗변분의 옆변, 탄젠트 예분의 예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탄젠트 세타를 구해봤더니 누구분의 델타 x분의 누구더라? 델타 y더라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론, 기울기는요 삼각함수 중에 하나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기울기의 이론은 그대로 미적분 파트로 올라가고, 미적분 파트에서는 이 똑같은 이론을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요 정도가 고등수학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야.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론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미 살펴했습니다. 자, 델타라는 말의 의미는 변화량을 의미한다예요. 자, 그런데 이 변화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좌표 간의 차이를 말해요. 자, 좌표 간의 차이를 말하지 길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예요. 그 얘기는 뭐야? 길이는 무조건 양수밖에 못 오지. 하지만 좌표 간의 차이는요, 양수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올 수 있다? 음수도 올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까 봐서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2번 개념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했죠? 자, 2번 개념을 보면 얘가 길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온 거야. 어떤 선분분의 어떤 선분, 요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요, 길이는 좌표 간의 차이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얘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더라야. 기울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분모분의 분자, 보통 분수꼴이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이처럼 분수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만나면 와, 이거 혹시 기울기랑 관련된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반드시 해보셔야 해요. 자, 탄젠트는 설명드리지? 설명하고 있나? 예, 그래. 항상 의심의 눈길로 탄젠트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봐야지 대답이 나오나. 선생님이 이제 궁금한 거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정리하고 갔어야 해요.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해보자. 탄젠트 30도는 몇입니까? 예, 루트 3분의 1 되겠죠. 탄젠트 45도의 값은 몇입니까? 1. 탄젠트 60도의 값은 몇입니까? 루트 3이에요. 요것이 바로 기울기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 나 이거 못 구하겠는데요. 이런 학생은 어쩔 수 없어요. 못 구하는 학생은 일일이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을 그려놓고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거 못 외워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자, 60도 만드시고요. 30도 만드십니다. 다시 직각삼각형 만드는데 45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각도 모두 여기에 보이지? 자, 탄젠트라는 개념은요, 빗변분의, 빗변의 변화, 죄송해요. 옆변분의 대변을 의미해요. 똥? 예, 대변. 자, 그러면 뭐가 옆변이고 뭐가 대변이냐면요,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항상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요 각의 위치예요. 자, 이 각을 봤을 때 각과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이 뭐다? 대변이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변이에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을 보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변이 하나 있지? 요 녀석을 선생님이 빗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빗변. 그리고 빗변도 대변도 아니면서 각 옆에 있는 이런 변 있지? 얘가 바로 뭐다? 옆변이에요. 그래서 탄젠트는 항상 어떻게 구한다? 옆변분의
대변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특수한 삼각비가 나오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대 2다. 이와 같은 녀석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선 편하게 탄젠트 60도 거저 먹고 들어가겠지? 몇 분의 몇이다? 1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30도를 기준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탄젠트 30도에서는 옆변이 누군데? 얘지. 그치? 루트 3이에요. 그리고 대변이 누군데? 1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특수비 불러볼까? 시작! 1대 1대 루트 2라는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탄젠트 45도는 몇이다? 1분의 1에서 1이다. 예요. 근데 이 노력이면 좀 외우면 편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필기할 거 있으면 지금 적어 놓으세요. 됐죠? 자, 궁금한 거. 여기는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는 여름방학 때도 못 나오니? 3일? 네? 3일 나와요? 3, 4일? 아니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3일 동안 나올 수 있어. 아, 일주일에? 방학에. 방학 내내? 선생님 방학 때 확률과 통계라는 수업을 사실은 특강식으로 개설을 해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 수업도 못 듣겠네. 특히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요 빨리빨리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주셔야 돼요.